얼마 전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유튜브 광고 중 외모 콤플렉스를 자극해 다이어트 보조식품이나 제모제 등을 홍보하는 광고가 많아져 유튜브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에는 흉보는 여자로 보이지 않아 제모하지 않은 여성은 불결해 등의 문구가 등장하는데요. 뚱뚱한 여자 주인공이 주위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해 슬퍼하다 보조제를 이용해 연인을 만드는 내용의 광고가 대다수로 외모로 불안을 자극하는 광고는 보고 싶지 않다는 비판이 속출했습니다. 일본 사회의 외모 컴플렉스와 그릇된 여성상에 대한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외모 컴플렉스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망언이라고 표현하지만 본인에게는 분명 심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외모 컴플렉스는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그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조선시대 우리나라와 일본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무라이는 칼을 번개처럼 다루며 기품 있는 무사로 세련되고 정숙하며 멋있었는데 실제 사무라이의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오직 힘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만 의리를 지키고 충성했습니다. 역시 일본의 허구와 날조는 타고났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처음에는 키 차이를 비교하려고 자료를 찾았으나 사진을 보면 볼수록 사진 속의 조선인은 평민들임에도 외모에서 풍기는 남다른 기계와 기품이 느껴져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 있었던 서양인들의 시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인상을 말하면서 일본 사람들보다는 어깨 위로 머리 하나만큼은 크며 건강하고 잘생겼다. 국민의 좋은 특징과 질적 우월성을 비교하면 조선이 중국에 비해 단연 우위이다. 한국인들은 확실히 잘생긴 종족이다. 체격도 좋은 편이며 성인 남자의 평균 신장은 163.4cm이다. 남자들은 힘이 매우 세어서 짐꾼들에게 45kg의 짐은 보통이다. 코리아 민족은 양반들뿐만 아니라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조차도 귀족의 티가 흐른다. 체격과 외모 면에서도 일본인 중국인들과 비교해 매우 귀족적이다. 특히 여성들은 일본, 중국 여성들보다 훨씬 미모가 뛰어나다. 조선시대 양국 간의 키 차이는 지금보다 더 많이 났습니다. 임진왜란 때 동네 전투지에서 발견된 남성 인골 19개체의 평균 신장은 163.6cm, 여성 5개체의 평균 신장은 153.4cm로 당대 일본 에도시대 외인의 평균 키보다 무려 8에서 10cm나 컸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인의 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국립성장의료연구센터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1980년생부터 평균 키 증가세가 멈추더니 2014년생 일본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평균 키는 남자 170cm, 여자 157.9cm까지 줄어들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습니다. 반면 한국 남성의 평균 키는 174.9cm, 여성은 162.3cm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여성의 경우 지난 100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성도 세 번째로 많이 커서 한국인의 피지컬은 아시아에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외국 방송에 출연한 한국 연예인들 보시죠. 동방신기가 일본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모습입니다. 키뿐만 아니라 체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도적으로 일본인들을 작게 느껴지게 했다며 오히려 동방신기를 공격하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BTS의 출연 이후 자신들의 우상인 자니스나 이그자일 등 일본 아이돌은 아저씨로 치부되며 부끄럽다든가 자신들의 한계를 느낀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를 여행 온 외국인, 특히 아시아인들이나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사람들 크더라라는 이야기는 공통으로 한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한국이나 중국의 키가 일본보다 크다는 사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봤을 때 노력하자는 취지보다는 열등감과 핑계, 변명조의 답글이 많았습니다. 노력으로 커버칠 수 없는 태생의 콤플렉스는 절망적이다. 섬나라의 한계다. 40대 이상과 분리해서 평균느라. 일본의 외모 컴플렉스는 과거 서양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이후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 근대 사상가 다카하시 요시오는 자신의 저서 일본 인종 개량론에서 인종 개량을 목적으로 서양인과의 자폰을 통해 인종 자체를 개량할 것을 제창했습니다. 그는 서양인은 신장, 체중, 두뇌 어느 면에서든지 일본인보다 뛰어나다며 열등인종이 우등인종과 자폰하면 열등인종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에서 국가와 개인을 위해 능력 유전을 목적으로 자폐해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스스로를 열등 민족이라고 말한 것도 당황스럽고 얼마나 컴플렉스에 찌들었으면 종을 개량하는 자기 부정 단계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때부터 일본인들의 모든 기준은 서양이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의 미남 미녀 조상이라며 알려진 사진들을 보면
큰 눈과 계란형의 얼굴형, 동양적인 작은 코와 작은 입술이 특징입니다. 상당히 현대적인 미를 갖춘 얼굴인데요. 성숙한 아름다움을 지닌 일본 미녀들이구나 생각하겠지만 이 사진들은 모두 조작이었습니다. 원본 사진을 보면 서양의 미의 기준에 맞게 조작 배포해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아름다웠다고 스스로 위안을 받고 환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자신들을 아시아인의 얼굴을 한 백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타라입구라고 하는데요.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로 들어가자는 의미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 유럽을, 그것도 중세 유럽을 그린 만화가 유독 많습니다. 만화 속의 모든 상황과 인물들은 서구이고 이름이나 쓰는 용어 등은 일본 것으로 사용해서 만화 속의 인물들에게 자신들을 완전 이입시켰습니다. 즉 중세 유럽의 기사는 곧 사무라이인 것입니다. 일본 대중문화를 보더라도 제복과 기사에 대한 동경이나 나치 독일, 로코코, 프랑스 드레스 등에 대한 동경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타라입구 사상은 서양의 숭배와 아시아의 경멸로 확대됩니다. 서양의 문물을 무조건 추앙하고 받아들이는 일본에 대해 서양에서는 아시아 중에 일본이 가장 서양에 가깝다는 평을 내리게 되고 독일의 나치가 형제국가로 인정하고 명예 아리아인이라는 호칭을 줍니다. 남아공에서도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심한 가운데 백인이 드나드는 곳에 일본인의 허락을 출입하는 등 백인과 동등한 지위로 무역을 합니다. 나치는 전쟁을 위해서, 남아공은 무역을 위해서 일본인들을 끼워줬던 것인데 일본인들은 명예 백인 지위를 얻고 자신들이 백인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사귄 서구의 친구들은 대표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귄 일본은 서구의 소속이라는 우월한 착각 속에 자신들을 중세봉건 유럽의 영주와 같은 위치에 놓고 아직 발전하지 못했던 아시아에 다른 국가들은 다스려야 할 농노쯤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시아 각국의 저지른 온갖 만행에 대해 이들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명예 백인에서 어느덧 명예를 빼고 자신들은 동양인이 아니며 백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일본인 중에는 자신이 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백인이 되고자 성형수술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의 유명 야구 선수 아들이자 모델인 쿠타와 매트는 2년에 걸친 성형수술을 통해 남자 바비 인형처럼 변신했습니다. 놀랍게도 성형을 결심한 이유가 바로 어릴 때부터 봐온 애니메이션 때문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백인 왕자처럼 순백의 피부와 커다랗고 푸른 눈동자를 가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형성하는 부분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작가는 외모는 자존감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서양에 대한 외모 경쟁은 동경으로 나타났지만 같은 동양인에 대한 외모 경쟁은 질투와 왜곡, 선입견 심어주기라는 자존감 바닥인 애들이 하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모습도 의도적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찍는 사진을 배포하여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꺾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고종의 모습을 힘없고 가여운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고 각도를 비틀어 허름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였습니다. 다른 외국인 사진작가가 찍은 고종과 비교해보시죠. 한복을 입은 덕혜옹주와 기모노를 입은 덕혜옹주를 보면 명백히 다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외모 날조는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 도익들은 멀쩡한 사진을 포토샵으로 수정해 한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표현을 영국에서 일본인의 특징을 표현했던 것인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사진을 수정해 한국인이라며 여기저기 퍼뜨렸습니다.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것으로 심지어 일본인 사진에 태극기만 입혀 한국 사람이라고 날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만든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떻게든 이 같은 모습이 한국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외모 컴플렉스나 한국인을 향한 외모 비하, 그리고 조작들을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일본을 이해해보자는 취지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일본은 자신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워낙 잘하고 다녀서 걸릴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이유가 위생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을 다테마에라고 하는데요. 마스크에 빗대어 다테 마스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얼굴을 가렸을 때 마음이 편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 등을 숨기고 싶은 일본인들의 자기방어 심리나 은폐, 기피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뭘 그리 숨길 것이 많은지, 여기에 심지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외출을 하지 못하는 다테 마스크 의존증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고 하네요. 뿌리 깊은 외모 콤플렉스가 무의식 깊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모에 많이 치중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선조들의 사진에서 보았듯 근거 있는 자신감이고요. 일본처럼 열등감과 자기 혐오로 똘똘 뭉친 앙상에 가까운 외모 컴플렉스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내면이 받쳐주는 외모가 가장 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Y튜브였습니다.